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중졸 검정고시 영어 송현입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혹시 오리엔테이션 듣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강의 멈추고 얼른 오리엔테이션부터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놓치면 이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다. 자, 그러면 다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1강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은 Part 1 어휘 솔루션의 단어를 정리할 겁니다. 그런데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600개 정도의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걸 다 공부하고 알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제약이 있겠죠. 그리고 강의에서 그 모든 표현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빈출되는 표현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정리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단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이쪽부터 42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의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이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자료실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직전에는 자료실에 있는 자료를 보고 이런 단어들이 있었지라고 복습을 해 주시면 돼요. 단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단어를 모르면 독해도 안 되고 문장을 이해하거나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오감을 활용한 오감 학습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오감이라고 하는 건 5가지의 감각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자.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일단 단어를 봤을 때 눈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눈으로 읽어보고 철자를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화면에는 발음 기호표를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발음 기호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전자사전도 전자사전이라는 것도 되게 옛날 말이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그 인터넷 사전에 전부 발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음을 직접 들어볼 수가 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발음을 직접 들으면서 공부하기도 했지만 발음 기호표를 아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음 기호표가 나와 있는 교재들을 보고 바로바로 말을 해가면서 단어를 공부를 했다. 그리고 정말 발음이 뭔가 와닿지 않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싶을 때는 발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발음 기호표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발음 기호표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자음과 모음을 발음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발음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손으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abo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about만 하지 말고 이렇게 처음에는 써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관하여, 대략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1000몇백 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좋다. 그런데도 참 저는 시간이 없어요. 단어 외우는 게 정말 싫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 강의에서 다루는 이 단어들만큼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지금 나름 이렇게 줄여놨지만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뒤에 계속해서 단어가 나와요.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압축해서 제가 제시한다고 해도 이렇게나 많은 단어들 뒤에 더 있습니다. 얘기를 할 건데 이 단어들을 제가 일일이 하나씩 이 단어는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이렇게 씁니다. 라고 설명하면 참 지루하고 여러분들이 어느새 또 이 강의를 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단어를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단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건 우리 10번과 11번, 12번입니다. 근데 제가 밑줄을 칠 때 act라고 하는 ACT에 공통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왜 그럴까? act는 행동하다 혹은 행위라는 의미, 그리고 action은 조치나 행동, activity는 활동입니다. 동일한 말로 시작하고 있어. 이 말의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공부할 때는 act와 action과 activity는 완전히 다른 단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뿌리가 같겠구나 라고 의미를 통해서 추론해보고 단어를 공부하면 새 단어를 공부하더라도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단어를 공부할 때 행동하다와 행위, 이건 품사가 다릅니다. 뒤에 문법 솔루션 시작할 때 첫 시간에 품사 얘기를 할 건데 단어를 공부할 때는 품사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품사라고 하는 건
단어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행동하다는 동사이고 그리고 행위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11번과 12번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딱 봤을 때 얘는 명사지, 얘는 뭐 형용사지, 동사지 라는 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보면 14번도 add는 더하다, 보태다라는 의미의 동사이고 addition은 부가, 첨가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 보면 add라는 말이 add가 공통으로 보이죠. 아, 뿌리가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잘 보면 7번은 accident 그리고 17번은 advice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단어들은 실제 기출문제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이런 단어들을 알았을 때 이 글의 소재와 흐름이 무엇인지 대강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1번을 한번 볼게요. bake는 빵을 굽다라는 뜻, 그 뒤에 r을 붙이면 baker, 빵을 굽는 사람, 제빵사, 그리고 그 뒤에 y를 붙이면 bakery,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아, 여기도 뿌리가 같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bakery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 강의에서 얘기를 하는 일화가 있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기는 했지만 제가 막 영어를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bakery는 왜 얘기를 했냐? 처음에 영어를 공부할 때 저는 발음을 이 철자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A는 R라고 발음을 하고 E는 우리말로 L라고 발음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 바켈인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bakery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했냐?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렸을 때 생각보다 영어를 좋아하거나 잘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어를 좋아하게 되고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이 자리까지 왔다.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합격의 그날까지 쭉 같이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81번에 나오는 이 세트 단어들은 뿌리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뿌리가 같은 단어들은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하고 쭈르륵 연달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6번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라는 의미의 bank이고요. 또 둑이라는 의미의 표현으로도 쓰인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런 busy라고 하는 건 형용사로 바쁜, 분주한, 번화한이란 뜻인데 이런 단어들이 주로 또 출제가 된다. 이 형용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밑줄 쳐놓고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로 동사나 형용사의 밑줄을 많이 쳐놓습니다. 근데 busy와 같이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 있죠? 그런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를 묻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206번과 같은 단어 care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관심이나 돌봄이라는 의미의 명사로도 쓰이고 돌보다, 신경 쓰다, 좋아하다와 같은 동사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품사도 여러 개의 품사 그리고 의미도 다양한 단어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가 돼서 예를 들어 밑줄을 2개 그어놓고 혹은 빈칸을 뚫어놓고 동시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알맞은 것은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care가 정답이라면 첫 번째는 관심, 그리고 두 번째는 돌보다, 신경 쓰다와 같이 서로 다른 의미, 서로 다른 품사로 쓰인 단어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이렇게 기본적인 단어이면서 다양한 품사와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254번을 보면 clean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clean은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형용사, 깨끗한이라는 의미, 그리고 동사로는 청소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clean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형용사로도 기출문제에 등장하고 동사로도 등장을 한다. 문제 유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뭐 전날 한 일은 혹은 다음 날에 할 일은 무슨 목요일 할 일, 수요일에 할 일 이런 일을 고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동사로 많이 활용이 돼요. 방을 청소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 이런 기초적인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한다. 그럼 나머지 여기 등장한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죠. eagle,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 독수리라는 단어가 중요할까 싶은데 이 독수리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 기출문제에 연달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글의 소재로 등장을 했다. 물론 이 eagle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빈출된 단어는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기본적인 동물을 가리키는 말들 있죠. 그런 동물을 나타내는 말들은 꼭 알아두자. 그러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왔습니다. expensive라고 하는 단어부터 future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단어이고요. famous라고 하는 단어가 또 많이 등장을 해요. famous 하면 유명한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fame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습니다. fame은 명사로 명성, 유명세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말을 붙여서 famous는 유명한이라는 뜻이고 무엇으로 유명하다라고 할 때는 be famous for 라고 하는 수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수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 483번의 fast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와 부사 두 가지 형태가 동일하다. 형용사로는 빠른 그리고 부사로는 빠르게 라는 뜻인데 이렇게 형용사와 부사 형태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는 여기 교재에서 앞부분에 등장을 하고 또 뒤에 형용사와 부사 파트에서도 다시 다루게 될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festival 그리고 fever와 같은 말은 각각 축제와 열, 그다음에 열감기 이런 뜻이죠. 이런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이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 그리고 글에서 언급된 것은 이라든지 혹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를 때 이런 페스티벌과 같은 축제와 관련된 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계속 한번 가볼게요. 567번의 get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도 보면 받다, 시키다, 얻다, 이해하다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표적으로 get이나 take나 make와 같은 말들이 있어요. 이러한 단어들은 정말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들을 공부를 할 때는 처음부터 받다, 시키다, 얻다, 이해하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할 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쓰이네? 그리고 이렇게 쓰이네를 학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각각의 의미를 쓰일 때 붙어있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조금은 더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다. 처음부터 단어의 뜻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려운데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625번에 have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무언가를 먹다, 식사를 하다 라고 할 때도 쓰이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시키다, 요청하다의 의미로도 쓰이곤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뒤에 문제를 풀면서 다양하게 보게 될 거예요. 다음, hospital, homework, 빈출되는 단어예요. 집에서 하는 일, 그래서 숙제, 그리고 hospital, 아프면 가는 병원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으면 또 글의 소재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어느새 벌써 600번대를 지나 700번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681번 한 번만 볼게요. if라는 건 만일 무엇 한다면 이란 의미와 인지 어떤지, 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단어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접속사도 뒤에 문법 솔루션의 한 파트로 정리를 할 건데 접속사는 쉽게 말해 말을 이어주는 연결어예요. 근데 말을 연결한다고 하는 건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해도 만일 내가 검정고시에 합격한다면 나는 정말 기쁠 거야. 검정고시에 합격한다, 나는 정말 기쁘다 라는 말을 만약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해 준 거죠. 그걸 영어로 나타내면 if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말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라고 한다. 근데 접속사가 시험에 출제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될 때는 정말 기본적인 접속사 있죠. and나 but, or와 같은 기본적인 접속사들 위주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논리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이건 문법 파트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와 보면 이 737번의 kind도 특히나 중요해요. kind는 아마도 둘 중에 친절한이라는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너는 친절하다, you are kind. 나는 친절하다, I'm kind.
이런 형용사 의미도 있고 종류라고 할 때 what kind 혹은 what kind of 라는 질문의 형태로 종류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 단어 그리고 의미가 완전히 연결되지 않습니다.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763번부터 또 888번 이 사이를 보면 장소를 나타내주는 말들이 보입니다. library, 도서관도 보이고요. 그리고 museum, 박물관도 보입니다.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단어들이고 이렇게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나오면 이 장소 내에서 할 만한 대화나 이 장소와 관련된 글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794번을 보고 넘어갈 건데 lose는 잃다와 지다라고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lost는 lose의 과거 분사 형태이다. 그리고 잃어버린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lose라고 하는 단어의 과거형. 근데 과거라고 하는 건 시제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시제라는 건 시간 개념을 언어로 나타낸 거예요. 그냥 먹다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말로 생각했을 때 과거의 일은 먹었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은 미래의 일은 먹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걸 영어로 똑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러한 개념을 시제라고 하는데 동사를 공부할 때 이런 과거 형태를 꼭 아셔야 합니다. lose는 잃다 혹은 지다라는 의미. 그러면 과거형인 lost는 잃어버렸다 그리고 졌다와 같이 과거로 해석해 주는 거고 동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규칙 동사와 불규칙 동사. 그래서 과거형이 규칙을 따르면 규칙 동사, 규칙을 따르지 않는 형태면 불규칙 동사이고 자, 이건 동사의 변화라고 하는 파트에서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교재에서도 뒤에 제시를 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동사의 과거 형태 정도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900번대입니다. near부터 prepare라고 하는 단어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 paper, 종이라든지 people, 사람들 이런 건 반드시 알아둬야 하고 photo와 picture, photo는 사진 그리고 picture는 그림이라는 의미와 사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는 만약에 이게 그림인지 사진인지 헷갈린다 싶을 때는 그 맥락을 통해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사진을 찍는다는 영어로 take a picture 혹은 take a photo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picture라고 썼을 때 그림인지 사진인지 헷갈릴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사진을 나타내고 싶다 할 때는 명확하게 photo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plant는 식물이나 공장인데 주로 기출문제에서는 식물이라는 의미로 많이 제시가 돼요.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어느새 벌써 1000번대로 넘어왔습니다. produce와 product 어떤가요? produce는 동사로 생산하다 혹은 농산물 그리고 product는 상품이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생산한 결과물을 우리가 상품, 제품이라고 하고 product라고 하는 거죠. 뿌리가 같구나. 형태가 비슷해 보이죠. 그 다음에 recommend라고 하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대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표현으로 무언가를 좀 추천해 줄래? Do you recommend? Can you recommend? 이렇게 질문을 많이 시작합니다. 권하다, 추천하다. 그리고 1151번 refrigerator. 가장 기본적인 단어인데 이 단어의 발음이나 철자가 쉽지 않아서 많이 놓치곤 합니다. 냉장고라는 뜻이에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가전이죠. 자, 그 다음에 rich와 ride 이런 표현도 꼭 알아둬야 돼요. rich는 부유와 풍부한이란 뜻 그리고 반대말이 있습니다. 반대말은 poor, 가난한, 불쌍한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반의어 관계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구나. 반의어는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반의어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ride는 ride a bike와 같이 어떤 무언가를 타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주로 자전거를 탈 때 ride a bike 혹은 여러분들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놀이공원에 가면은 놀이공원에 무엇이 있죠? 바로 놀이기구가 있죠. 놀이기구를 타다라고 할 때도 ride라고 하고 명사로 놀이기구를 ride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복수형으로 ride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교통수단을 탈 때는 ride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로 get on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혹은 take라고 하는 말도 써요. 그리고 내리다는 get off와 같은 표현을 쓴다.
다음 1222번 schedule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스케줄 일정이고 대화나 지문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224번 science는 과학인데요. 과학 말고 또 수학도 있죠. 수학은 math, 영어는 English. 와 같이 기본적인 과목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이에요. 저는 과목들의 영어 의미가 아니죠.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두시면 또 독해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볼 건 1452번의 taste입니다. taste는 맛이라는 의미의 명사 또는 맛을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다. 그리고 종종 취향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tasty는 taste의 이를 y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형용사로 맛있는, 맛이 좋은 이란 뜻입니다.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delicious라는 맛있는 이라는 의미의 다른 형용사만 알고 계실 텐데 tasty도 정말 흔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1454번 teach는 가르치다. 그래서 그 뒤에 er를 붙이면 그 동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teacher는 가르치는 사람, 교사,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1526번의 travel 아주 중요한 단어죠. 명사로는 여행, 그리고 동사로는 여행하다, 이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행은 대화나 지문의 단골 소재입니다. 그래서 travel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예요. 그 다음 1542번의 try도 정말 꼭 출제되는 단어인데 try는 노력하다, 시도하다라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옵니다.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형태가 오고 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옵니다. 그래서 ing를 붙이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 삼아 해보는 느낌. 그리고 to 부정사가 오면 뭐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1565번을 보고 넘어갈 건데 use는 지금 발음 기호표가 나와 있죠. use 그리고 use라고 해서 이 뒤에 발음을 어떻게 끝내느냐에 차이가 있어요. 사용, 쓸모, 이용이라는 명사로 쓰일 때는 use라고 발음을 하고 사용하다, 이용하다와 같이 동사로 얘기할 때는 use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용사, 명사냐 동사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거나 강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음을 공부할 때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영어 좀 하네? 라는 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70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보면 vacation, 방학이나 휴가 역시 자주 출제되는 단어이죠.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좀 빠르게 전체 단어 중에서 중요한 걸 살펴보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단어들은 직접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단어 공부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단어를 따로 이 시간에 공부해야지 보다는 잘 집중이 안 되거나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혹은 어디를 이동하는 시간에 짬짬이 공부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단어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거의 중요한 표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